또영주 TV의 송영주 월간 월간 강의 강의.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봐라 진짜 오랜만에 한다고 씨.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고. 네. 어찌됐든 월간 강의 네. 이제 마무리해야지. 특집 한번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월간 강의 특집편입니다. 사실 이제 월간 강의 저희가 매 월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좀 정리해 드리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월간 강의도 나오는 편이 있었고 휴관되고. 네, 못 나온 편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한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또 네. 이강인 선수가 우에스카전에서 또 환상적인 활약을 펼쳐줬잖아요. 이래서 이강인이거든. 그 점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좀 돌아보는 그러면서 지난 시즌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지난 시즌에는 17경기 출전해서 3경기 선발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2골 넣었어요. 2골이 헤타페전, 바야돌리드전. 네. 자, 하지만 올 시즌에는 24경기, 경기 수가 늘어났습니다. 선발도 15경기나 돼요. 그런데 도움은 4개 기록했지만 골은 없었다는 네. 거. 코파델레이에서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라리가에서는 올 시즌 골이 없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말이죠. 1라운드에서 도움 2개 기록했을 때 나는 야, 올 시즌 뭔가 됐다. 된다. 된다. 이게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는 기대치가 다른 거야. 애초에. 그리고 지난 시즌은 다니 파레오가 있었고 올 시즌은 다니 파레오가 떠났기 때문에 미드필드에 새로운 중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볼을 네. 많이 만지면서 경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네. 그게 누구다? 난 이강인이라고 그래, 우리 생각했지. 이강인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하비그라시아는 솔레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지.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봤을 때는 24경기에 선발 15경기 이거 준수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아쉽죠. 그래. 일단은 공격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주요 항목들을 보자면은 출전 시간이 일단 지난 시즌은 거의 교체 요원이었으니까 평균 27분 정도 뛰었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은 53분. 분명히 많이 늘어났지만은 이게 선발로 15경기나 뛰고 이랬는데도 평균이 53분밖에 안 되는 건 너무 아쉬워. 그만큼 이제 풀타임으로 뛰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일찍 빼 이강인.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전체적인 평균 플레이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출전 수에 비해서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슈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늘어났죠. 네, 횟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시즌 0.6회에서 1회로 늘었고 키패스도 0.4회에서 0.9회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도 0.6회에서 1.6회. 특히 잘한 경기에선 탈압박 정말 대단하고 네. 드리블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터치도 17.9회에서 31.7회로 선발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록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살펴봤을 때는 출전 시간이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이 더 많으니 그렇기 때문에 기록적으로도 향상이 된 건 분명히 맞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거는 이강인을 하비그라시아 전 감독이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 감독 대행에서 이강인이 출전했을 때 이강인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신뢰감을 얻고 있는 거고요. 네, 기록들은 또 얘기하면서 나눠가 보죠. 슈팅 효율성을 좀 보면은 지난 시즌 2골이나 넣었잖아요. 네. 총 11회 가운데 유효 슈팅이 4회. 올 시즌 슈팅이 총 25회였는데 유효 슈팅이 7회. 그러나 득점은 없었습니다. 네. 좀 아쉽죠. 지난 시즌에 골 넣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슈팅을 잘했기 때문에 2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올 시즌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박스 바깥쪽에서 패스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거리 슈팅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슈팅을 과감하게 가져가도 되겠다 싶은데도 패스로 연결하는 장면들이 많았어.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막판에는 좀 슈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특히 최종전에서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위치 이것이 감독이 지시한 부분이냐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선호하는 위치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한 것이냐 네.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해요. 감독이 패스 지원을 계속해서 주문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보다는 바깥쪽으로 빠져가지고 패스 지원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닌가? 그래서 하비 그라시아를 빨리 잘랐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뭐 기록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했지만은 팀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슈팅이 좋다, 강하다, 뭐 이강인 선수의 최대 장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작 올 시즌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봤으니까 그게 또 아쉬운 거예요.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도 뭐 많진 않지만 지난 시즌은 0.7골에 0.4도움이었으나 올 시즌 1.2골에 2.5도움. 네, 이렇게 따지면 이게 기대 득점하고 기대 도움이 플레이 대비 골수, 플레이 대비 도움수를 예상한 거잖아요. 네. 그럼 플레이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골에도 가까운 장면들이 있었고, 근데 또 골은 기록하지 못했죠. 그리고 패스 상세 기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뭐 쇼패스는 90.4%, 미디엄은 84.7%, 롱패스는 43.9%였는데요. 올 시즌에는 뭐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쇼패스는 91.3%, 미디엄은 86.6%, 롱패스는 57.7%. 롱패스에서 좀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만은 이것도 결국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빈도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또 좀 올라간 감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패스 유형별 기록을 보면은 여기도 또 약간 주목할 점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아군 진영에서는 평균 3.1을 기록하면서 88%를 기록했고요. 상대 진영에서는 77%의 성공률로 7.5회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88%의 성공률로 6회를 기록했고요. 아군 진영에서는.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는 78%의 성공률로 12.2%를 기록했습니다. 비율을 생각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플레이의 성향이 들어간 거지. 아군 진영에서 패스를 많이 돌리기보다는 이강인 선수는 어찌됐든 무조건 전진시킨다. 패스를 전진시킨 그런 능력이 있고 그거를 굉장히 높은 성공률로 이뤄낸다. 이런 장점들이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유형별 기록으로 보자면은 스루 패스가 지난 시즌엔 1회, 올 시즌 5회. 그리고 타락박 후 패스가 지난 시즌 43회였는데 올 시즌은 113회. 이게 굉장히 큰 수치예요. 큰 수치고요. 전환시키는 패스도 지난 시즌 3회였는데 올 시즌 34회. 그리고 크로스가 지난 시즌 12회에서 올 시즌 14회. 이렇게 기록 나왔습니다. 이게 크로스 숫자를 보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출전 시간을 생각했을 때 지난 시즌은 12회인데 올 시즌 14회니까.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한번 떠올려 보면은 경기 막판에 출전해서 측면 쪽에 들어가서 그냥 올리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크로스 숫자가 많았던 거고 올 시즌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크로스 숫자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떨어진 거고 그런데 타락바쿠 패스가 많아진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빌드업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 패스도 많아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하는 롱패스가 기가 막힌 게 많았거든요. 안 풀릴 때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또 전환시켜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 포지션에 맞게 플레이를 가져갔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바쿠 패스, 전환 패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포지션을 보면은 뭐 기록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지역에서 포지션을 나타낸 게 결국 미드, 서드, 그리고 어택 서드인데 뭐 거의 3선과 2.5선, 2선 요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2선이나 공격수로 배치돼도 내려와서 받아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또 포지션에서 잘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은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 성공률은 비슷해요. 지난 시즌에 81.8%, 올 시즌 80.9%인데 역시 빈도가 성공 개수가 많아졌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드리블 시도 대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80%는 정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출전 시간과 상관없이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강인의 무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강인 선수를 얘기할 때 수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비 지표도 조금 모아봤는데요. 수비 액션에 있어서 태클 부분을 좀 보자면은 지난 시즌에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 뭐 이거 태클 자체도 많지가 않았어요. 경기도 적었지만은. 그리고 올 시즌에는 시도가 18회, 성공 13회. 그리고 네. 이거 위치도 요 표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 지역에 고르게 수비에 가담했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강인 선수는 판단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태클을 시도할 때 성공률이 높이는 방법이 태클 잘하는 선수는 타이밍하고 판단이에요. 네. 여기서 태클이 들어가야 된다. 이 타이밍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클 능력만 놓고 봤을 때 이강인의 수비 능력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는 압박을 보고 싶어요. 압박을. 압박은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공률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네, 낮아졌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빈도나 특히 미드 서드 지역 중원 싸움에 있어서의 압박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이게 그만큼 수비적인 측면에서 팀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졌고 본인도 그 역할들을 잘 해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압박을 시도하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효율적인 압박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압박하는 모습 보면은 이거 대형을 약간 망가뜨리는 움직임 같기도 하고 네. 또는 혼자서 막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압박은 팀으로서 압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혼자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강인은 수비력이 약해.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부분은 수정 보완이 필요한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팀적인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팀적인 측면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팀이 정말 유기적으로 수비 국면에서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었다면은 이강인 선수의 아마 이 수비 위치는 어택 서드에서 더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올 시즌엔 1선 혹은 1.5선 때론 측면에도 나왔지만은 그쪽에서 주로 선발 기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선에서 압박이 이루어지고 후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위치를 지키면서 또 패스 길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동선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 미드 서드에서 많이 나왔던 건 그만큼 그냥 많이 끌려 내려왔다는 네, 얘기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3선에 있는 선수들이 못 도와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팀 차원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태클 가로채기가 지난 시즌은 3회인데 올 시즌은 20회인데 네. 물론 이제 수치가 늘어났지만 이거 이제 출전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뭐 네.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저는 지난 시즌보다 출전 시간이 늘어난 만큼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늘어났고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강인에 대한 반응을 또 많이 살펴보면은 수비와 항상 얘기하는 게 속도 얘기거든요. 맞아요. 속도 근데 얘기. 이에 대해서 맨디에타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발렌시아 레전드 맨디에타는 이강인은 스피드가 단점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폭발력과 스피드를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단점이 아니고 굉장히 이미 높은 수준의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이강인의 단점이 스피드라고 얘기한 건 주력의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정 거리를 쫓아갈 때의 스피드. 그런데 맨디에타가 얘기하는 스피드는 폭발력과 스피드라는 거는 순간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이는 스피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단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맨디에타의 이야기고 맨디에타가 사실은 이강인과 유사한 면도 있어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롱패스를 통해서 네.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2000년대 초반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물론 라치오 팬들은 맨디에타를 너무나 싫어하죠. 맨디에타하고 튀었지. 얘 높은 이적료로 티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발렌시아에겐 레전드죠.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발렌시아에서는. 그리고 또 카데나세르 보도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올해 초 보도긴 한데 네. 이강인 선수가 근육량이 약 6kg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도 향상이 됐다. 이게 이런 얘기가 근데 있거든요. U20 월드컵 때랑 지금 올 시즌 사진만 비교해도 그냥 그림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상대의 압박을 버텨내고 벗겨내면서 또 플레이를 연결하는 그런 능력도 훨씬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크게 늘어난 것 같진 않지만은 그냥 출전 시간이 늘어나서 볼륨이 늘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발렌시아를 떠날 때다. 이게 스스로 결정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떠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죠. 잘 가야 돼. 네. 갈 때. 근데 지금 발렌시아의 새로운 감독이 페페 보르달라스 감독이라면 또다시 사사이 바탕으로 해서 거친 압박과 그러니까요. 수비적인 전술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이 또 애매해져요. 그렇죠.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강인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울버햄튼 소속으로 올 시즌에 라리가에 임대돼서 뛰어서 두 자릿수 골 넣은 라파미르를 영입하고 싶어서 네. 이 딜에 이강인 선수를 포함시키고자 하지만 이강인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벤투스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다음에 임대 보낼 생각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프랑스 쪽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꾸준하게 있으니까 나왔었죠. 어디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정말 팀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른 거에서도 네.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 귀에서 피날지 모르겠지만 이승우 선수 이적했을 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헬라스 베로나 갔을 때도 이게 잘못된 선택 아니냐. 그리고 또 신트 트라이던 갔을 때도 야 이것도 잘못된 선택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승우 선수가 지금 어디 하나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시즌 폭발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점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도 정말 자신에게 맞는 팀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팀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항상 덧붙이고 싶은 게 선수 자신이 결국 선택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이 최근에 이적 시장에선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커미션 비용 같은 것들도 생기면서 에이전트들의 파워가 이전보다 더 커졌어. 맞아. 거기에서 입김에서 흔들리는 선수들도 있고 거기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은 선수의 또 커리어에 또 문제가 생기는 네.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뭐 아시아 선수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커리어들이 꼬이게 되는 선수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정말 판단을 잘해야지 또 좋은 길로 들어서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팀에 간다면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이 출전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졌듯 또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는 팀으로 간다면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좀 좋은 감독 만나서 좀 잘 배우면은 지금 최근에 약점이라고 들어갔던 부분들도 오히려 좀 보완하고 더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 것들도 또 고려해서 좋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도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좀 즐겁게 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월강 강의 또 하고 싶다. 네. 어. 우리는 이강인 선수 응원합니다.